네, 시장의 힘이 조금씩 좀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밀리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우선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우선 지수 자체는 밀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종목들은 이제 좀 움직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 나오고 있고, 뭐 현대차랑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 위주로 하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주식들, 그런 거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급락세가 진정이 되는 흐름이었죠. 우리 진행자가 코멘트 했듯이 아침에는 급락세가 진정이 됐었습니다. 시초가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급락세가 진정이 됐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장은 급락세 진정의 시장의 특징이 중요하다 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소나기 오고 주식시장 급락하는데 특별한 얘기보다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에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게 제가 오늘 특징적인 게 있어서 내가 이거 지금 캡처를 했어요, 여러분. 8시 46분쯤. 그러니까 8시 40분 되면 이제 종목들이 이제 예상 체결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시초가의 하한가 예상 체결가가 좀 상당히 많이 보이죠. 이쪽은 안 보이니까 제가 뜯어다 붙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 시초가의 예상 체결가가 이렇게 하한가 체결가로 나오는 게 되게 많고, 어쨌든 전체적인 종목들이 되게 약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시장의 특징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4분기였다고 그 얘기 참 자주 얘기해드리죠. 2020년 4분기에서 2021년 1월 중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어마무시한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저도 전문가 지금 20년 넘었고 이토마토에서만 15년째입니다. 근데 토마토TV 분들 저를 신규 전문가로 알죠? 예, 코로나가 빚어낸 참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현상이 그때 그 당시처럼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막 10조씩 사고 그랬던 현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 거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고 기관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수가 약세장이 나올 때, 지수가 약세장이 나오거나 좀 하락장일 경우에는 저런 특징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저게 왜 그린 거냐면은 신용 반대 매매 물량 혹은 미수 물량, 그다음에 이제 담보금 부족으로 인해서 증권사에서 아침에 하한가로 물량을 내던집니다. 그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개파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저점 매수세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낙폭을 축소하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근데 지금 다시 붙어버리고 있죠. 아침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한 1,000몇백억 매도에 거래소 한 2천억 정도 매도일 때는 낙폭을 줄이는데 다시 매수를 붙는다는 얘기는 이제 반대 매매 나간 다음에 다시 붙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뭐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밀리는 이런 특징. 그러니까 지금 주식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은 신규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거나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FOMC 때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좀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뭐 선별적으로 전기차가 좀 흐름이 양호하고 그렇지만은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JC케미칼 한 코멘트 드려볼게요. 이것도 원래는 패턴으로 설명하는 건데 추격 매수는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얘기합니다. 헬라면 어제 했었어야죠. 항상 얘기하지만 최근 장 보면은 오늘 장에는 어제 급등했던 한일사료가 시초가 개파락 나와서 다시 그대로 밀려버리죠. 이렇게 그대로 밀려버리면서 다시 이쪽 곡물 관련주들을 빼는데 또 바닥 탈출형이라든가 한두 종목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래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얘는 이 종목은 또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장 특징에서는 곡물주도 마찬가지고 에너지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선별적인 전기차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패턴 자체가 충분히 조종받은 패턴이 움직임이 좋은 게 특징이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게 특징일 때는 주식을 가져가거나 쟁여놓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변동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이따가 오후장 전략 말씀드릴 때 지수 얘기를 조금만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전장 특징은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순간적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낙폭을 빠르게 축소한다. 그렇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늘어진다. 그것은 시장이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 종목도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 아직은 불안하군요. FOMC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기준 잡고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얘기 오후장에 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오후장 투자 전략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물 시장을 얘기하면서 패턴을 얘기해드리고 공략할 만한 쪽도 패턴으로 좀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다시 패턴 매매를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왜 패턴이 중요한 거냐면 어쨌든 주식은 움직여요. 여러분들 지금 해외 선물도 나스닥이 최근에 한 3거래일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빠졌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각이 가파른 게 문제라고 했고 일단은 가파른 각이 문제인데 하나 더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항상 주식시장은 마지막이 가장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스닥 시장을 제가 좀 확대 좀 해봤어요.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 탭인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만들어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 11월 달부터 하락했던 이 한 마디가 만들어질 때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반등이 나왔고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게 얼추 가격과 시간이 얼추 맞아 들어가긴 맞아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요 마지막 마디에 들어주다가 밀려버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어진 걸로는 얼추 가격이 나오는데 요 마지막에 들어줬다 밀려버리니까 여기를 깨버리면은 이 목표치가 열리는 어떤 이런 공포스러움 때문에 나스닥도 되게 약한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각이 이 마지막에서 떨어지는 이 각이 완만했어야 되는 거죠. 이 각이 완만했다면 종목들이 지금처럼은 안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가장 가파른 각이죠, 여러분. 16,000 쪽에서 처음에 빠질 때도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느 정도 저점 수준이다라고 인식할 만한 지점에서 거의 90도 각도로 밀려버리니까 기술적 분석이고 뭐고 저점 매수세고 뭐고 이게 안 먹혔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이게 해결되려면 어쨌든 요번에 FOMC에서 금리 인상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정도를 들으면 해결은 되는 거니까 요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저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은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데 제가 아까도 슬쩍 얘기해드렸지만은 저는 이 얘기를 지금 1년 6개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파의 마디의 이 가격이 대략 440에서 380에 한 60p가 빠졌고요. 두 번째 장이 급락할 때 400에서 여기가 347을 350으로 나서 한 50에서 53 정도, 요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럼 마지막 마디를 여기로 놓느냐, 여기로 놓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60에 55 정도 나오면 여기가 360 얼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장은 310단에서 300단 정도까지는 오는 것이 지난 여러분들한테 얘기 자주 해줬지 않습니까? 4분기 고점이 325고 여기가 300이에요. 이 영역으로 왔을 때가 아마도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전에는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것도 제가 코멘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장이 밀리고 빠질 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알고 갈 건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5월 31일 날 증권주 그다음에 은행주 같은 거 그냥 팔아버리라고 했었을 겁니다.
쌍봉 주고 밀려 내려오죠. 이런 게 고점권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3일이에요. 여러분 6월 3일 날 그 금요일일 겁니다. 그때 기아차를 얘기해 드렸어요. 자, 어제 현대차가 꺾여 내려오고 있었죠.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었을 때 삼성 SDI와 같은 패턴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점권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권 패턴의 주식은 지금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요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워닝 머티리얼이 그날 기아 자동차 매도 의견 줄 때 매수 타이밍이 됐다라고 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주식도 패턴은 고점권 패턴이지만은 움직이는 각과 움직임 폭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장이 밀리면 좀 거시기 하겠지만은 최소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20, 60 쪽으로 흘러내려온 요런 것이 차라리 눌림목형이고, 그 다음에 JC케미칼처럼 바닥 탈출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좀 한번 시장을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점권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공략은 바닥 탈출형 쪽으로 계속해서 보셔라.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는 패턴 공략 매매에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의 패턴 공략입니다. 고점 패턴은 관망, 그리고 바닥권 패턴을 좀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OMC 전까지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토마토TV와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